당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철학적인 이유에 대해 오늘은 한비자의 지배수를 가져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주의해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이용당하거나 내가 아끼던 부하 직원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직서를 내밀거나 혹은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연인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저 또한 최근 지독하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저의 진심이 어떤 종말을 가져왔는지, 왜 그런 결말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분노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의 스승이자 동양 역사상 가장 냉혹했던 전략가 한비자는 당신에게 차가운 일침을 전합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몰랐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거나 진심은 통한다는 달콤한 도덕 교과서에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장은 다릅니다. 당신이 상대를 선의로 대할 때 상대는 당신을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착취하기 좋은 먹잇감으로 분류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몰라 고통받는 당신을 위해 제왕의 통치술이라 불리는 한비자의 지배수를 소환합니다. 믿음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이익이라는 본질을 꿰뚫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한비자 철학의 제1원칙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는 아주 비정한 예시를 듭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레를 살 테니까요. 반대로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죠. 관 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는 이유, 친구가 당신에게 친절한 이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조차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익의 교환이 존재합니다. 뒤통수를 맞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의 이익이 당신과 함께 가는 것보다 당신을 배신했을 때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서로 간의 목적에 의한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 간의 관계까지 끝나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한비자는 경고합니다. 상대의 선의를 믿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제 관계의 공식을 바꾸십시오.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묻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계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배신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한비자가 제왕들에게 가르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술과 새입니다. 먼저 술은 상대를 파악하되 내 속은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내 약점과 비밀, 미래의 계획을 너무 쉽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말합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노예가 된다. 당신의 속마음이 읽히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쁠 때 너무 웃지 말고 화날 때 바로 폭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신비감이 곧 당신의 방어선입니다. 다음은 새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아우라, 즉 권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이라도 물이 없으면 미꾸라지에게
조롱당합니다. 당신이 실력이 좋아도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비자는 형벌과 포상의 권한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 확실히 거절하고 당신만의 선을 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에 반하기보다 당신의 단호함에 굴복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한비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설득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세난, 즉 말하기의 어려움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정의로움을 떠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도와줘. 우리가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한비자는 비웃습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열쇠는 상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거나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명예를 원한다면 그를 칭송하고 상대가 돈을 원한다면 이익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용의 턱 밑에는 영린이라는 거꾸로 난 비늘이 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죽지만 이걸 피해서 용을 잘 다루면 구름을 타고 승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진심 어린 호소가 아니라 상대의 욕망을 정교하게 해킹하는 전략입니다. 한비자는 결국 자신의 너무나 뛰어난 지략을 시기한 동기 이사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배신을 낳는지 말이죠. 저 또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나 신의로 상대를 대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최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솔직했던 탓이었을까요? 상대의 잘못된 점을 너무 아프게 지적한 탓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의 깊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것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배신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체념할 수밖에요. 정말 힘들더군요. 하지만 경험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전략적인 관점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를 도덕의 눈이 아닌 전략의 눈으로 보십시오. 배신당했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상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았는지, 혹은 상대에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주지 못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차가운 지혜를 무기로 삼는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사람을 부리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취미처럼, 하지만 당신의 관계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